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8년 연예계 그 10대 뉴스의 마지막은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훈훈하게 해준 기사들의 선행 릴레이입니다. 몰래 기부를 해와 화제가 된 문근영 씨와 기부가 생활인 김장훈 씨가 대표적입니다. (2009년) 연예계 10대 뉴스에서는 더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예수첩 오원정이었습니다. 네, 좀 조용한가 싶더니 요즘 또 금융사기 전화가 기승입니다. 이번에는 우체국이라면서 돈을 입금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네, 뭐 저희 아침 뉴스타임에서도 이런 보이스 피싱 수법 여러 차례 전해드려서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막상 또 전화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이게 당황하고 당하기 십상이죠. 정지주 기자. 네. 그런데 이럴 때 이 기지를 발휘해서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고요? 네, 뛰는 금융사기가 있었다면은 그 위에는 나는 순간적 기지가 있었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환급금이다 또 세금을 돌려받으라면서 이런 금융사기 전화가 요즘 기승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이다, 금융감독원이다 이런 기관들을 사칭하면서 기술적으로 말을 해서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가기가 십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금융권 직원들과 경찰들이 최근에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피해도 막고 또 범인까지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중국 동포를 동원해서 어눌한 한국 발음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중국발 보이스피싱이 기승이고요. 또 은행이 아닌 외부 현금 지급기 조작을 유도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잘 봐야겠군요. 지난 18일 낮 충북 청왕군에 사는 56살 김의영 씨는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김 씨의 계좌에서 80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빨리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당시 CCTV 화면인데요. 금융감독원 관계자라는 상대방의 말에 다급해진 김 씨는 그가 시키는 대로 청주시 한 새마을금고 현금 지급기로 가서 지시에 따라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그 화면이군요. 59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돈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5987113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그 무슨 비밀 무슨 번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이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던 여직원 강경선 씨가 휴대전화 밖으로 들리는 김 씨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손님이 저분 한 분밖에 안 계셨었거든요. 그럴 때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렸었어요. 명세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서 예를 누르는지 아니요를 누르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통 분들은 그렇게 안 물어보시니까 눈치를 채셨군요. 네, 강 씨는 수상한 낌새를 채고서 남자 직원인 김현구 씨에게 김 씨가 송금을 하지 못하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다가와 송금을 막자 김 씨 저렇게 불편한 내색을 보였는데요. 뭔데 남의 전화를 뺐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걸 조치를 안 취하면은 피해가 간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 대시 통화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당시에. 직원 김 씨는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라고 하는 상대방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신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에 김 씨를 안정시켰는데요. 다시 그러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어딨냐 그랬더니 조금 한 30초 정도 머뭇거리더니 영동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저희가 조회를 해봤더니 뭐 서초구 쪽에 있는 걸로 가가지고 그때 이제 확신을 한 거죠. 저런 게 바로 순간의 기지겠죠. 자, 김 씨는 이미 상대방이 불러주는 계좌로 590여만 원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을 확인한 직원이 이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했고 덕분에 김 씨는 자칫 큰 돈을 잃을 뻔했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뭔가에 홀렸듯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었다는 김 씨. 휴대전화에 찍힌 발신번호 뒷자리가 112인 것을 보고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112라는 게 나죠. 경찰이고 그런 계통이 좀 많았죠. 112, 0112가 나오더라고.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한 달에 150만 원 안 되는 월급 받고 있는데 600만 원을 진짜 반년치 월급이다시피 하는데 가슴이 엄청 아프죠. 천만다행이네요. 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건 또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전남 화순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민창관 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씨와 억양에서 민 씨는 보이스피싱을 눈치챘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이렇게 상대방이 물어왔는데요. 어제 쌀을 팔아서 통장에 3천만 원이나 있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통화를 계속 유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좀 끌어가지고 5, 6, 7분 그러면서 다른 전화로 이제 형사에다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하고 보이스피싱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 경찰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렇죠. 잘못 걸렸어요. 네, 민 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됐다고 하면서 잠시 전화를 끊고 은행으로 가서 형사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알려준 계좌 5개를 부정 계좌로 등록하고 보이스피싱 수사용 통장을 이용해서 1원씩 찔끔찔끔 돈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5시간 뒤 경찰은 서울 대림동의 한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빼려던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갖고 있는 이제 여자 20세인데 조선족인데 대부분 조선족을 많이 지금 활용을 하죠. 경찰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이 민 씨는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의 그 주도 면밀함에 깜짝 놀랐다고 처음에 하는데요. 우체국 직원하고 경찰서하고 금융감독위원회하고 저희들끼리 역할을 본다고 내가 그렇게 내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읽은 것 같아요. 여기에 써져 있는 그 레파토리 그대로.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 다르고 똑같으면 자기들도 우리가 눈치채기면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많이 직원들이 이야기한 것까지 시끄러운 것까지.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다양하고 또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건 아주 흔한 사례고요. 요즘은 유가 환급